자, 5월 10일 파이썬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오늘이 수업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1개월 차에서는 전반적인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2개월 차에서는 이제 파이썬을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데이터 수집,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집된 가공된 결과물을 시각화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서 이제 좀 더 지난 시간에 봤었던 기본 그래프에서 좀 더 이제 그 한 단계 나간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것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마지막 단원답게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계속 이제 끌어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설명 내용보다요, 실습 양이 많아요. 설명은 제가 뭐 딱히 그렇게 많이 드릴 건 없는데, 코드량이 일단 양이 좀 많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시면 이제 여기부터 코드가 엄청 많죠. 한 블럭 안에 들어가는 코드가 이제 많아져요.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그래프에 두 개 이상의 결과물을 같이 놓는 거예요. 그래프 하나씩 하나씩 그리는 게 아니라 한 장의 이미지에 그래프가 두 개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일단은 필요한 패키지하고 샘플 데이터를 준비할게요. numpy 가져왔고요. mp라는 이름을 가져왔고, 데이터 프레임하고 리드 엑셀, 그리고 주인공 파이플로 객체를 plt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키지들을 가져왔고요.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었던 교통사고 데이터를 다시 한번 재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도와 월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은 그냥 시각화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168개의 행이다라고 나와 있죠. 연도와 월에 따라서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일단은 연도별로 합계를 좀 구할게요.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연도, 연도, 그 다음에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요것만 이제 가져. 월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연도가 같은 데이터는 합계를 구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연도,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만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필터링을 한 데이터 프레임을 교통사고 TMP라는 이름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TMP라고 이제 출력을 해보면 월을 빼고 나머지만 가져온 거죠. 이거를 그룹 바이, 연도 데이터로 그룹 바이를 해요. 그러면 연도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대로 실행하면은 별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연도가 똑같은 애들끼리 2005년도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합계를 내라 라고 sum이라는 명령을 같이 내릴게요. 이거를 교통사고 df라는 이름으로 담아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도별로 합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시각화를 좀 해볼 거예요. 자, 파이플로 객체의 한글 폰트, 윈도우 기반이니까 맑은 고딕으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6, 그래픽 크기 가로 20에 세로 10으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코드가 다시 적용되기 전까지 그 앞으로 출력되는 모든 그래프에 이 설정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서브 플롯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죠. 서브 플롯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플로 객체점 서브 플러스라고 하면서 행열을 결정하시면 돼요. 행열이요. 여기서 반환되는 fig라고 하는 객체는 전체에 대한 거고요. AX는 각각의 영역을 얘기를 해요. fig.subtitle 이란 함수로 서브플롯에 대한 제목, 글자 크기, 색상. 그 다음에 fig.subplotAdjust는 각 그래프 간의 가로, 세로 간격입니다. 그래서 plt.show 하면은 영역이 만들어지죠. 얘를 호출 안 하면, 간격을 지정을 안 하면 그냥 적당히 이렇게 기본 사이즈가 나와요. 요 영역을 이제 값을 1로 주면 간격이 엄청 벌어지는 거고요. 0으로 주면은 간격이 1도 없는, 아주 없는 거고요. 0에서 1 사이의 값이니까 요거를 적당히 값을 조절하셔서 원하시는 간격을 만드시면 될 거예요. 자, 2행 3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0,0이고 0,1이고 0,2겠죠. 이게 AX예요. AX의 0번째, 1번째가 얘예요. 아, 0번째, 0번째. 죄송합니다. AX의 0번째, 2번째가 얘가 되는 거죠. 얘네가 이제 각각 독립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객체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이게 사실 잘 그리면은 되게 세련되는데 예제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만들었었던 그래프들 여기 한 번씩 더 넣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상자 그림입니다. 상자 그림 서브플롯은 차라리 좀 쉬워요. plt.subplot 1행 3열. 그 다음에 피그 사이즈를 같이 주면은 요 그래프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1행 3열이니까 가로가 좀 더 긴 게 좋겠죠. 자,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 바로 그릴게요. 교통사고 뒤에 붙점 박스 플롯이라고 하면서 발생 건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AX라는 파라미터에 얘가 지금 1행 3열이니까 0, 1, 2가 됩니다.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에다가 각각 그려라 라고 하시면 되고요. 파이플롯 객체점 save fig라고 하시면은 지정된 이미 파일 이름으로 그림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프를. 자, 이렇게 하면은 각각 독립적인 상자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한꺼번에 그리는 거랑 차이가 뭐냐면요. 자,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 그리면 한 판에 다 그려지기 때문에 X축하고 Y축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Y축의 간격을 이걸 보여주느라고 각각의 상자 크기가 되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서브 플롯에다가 따로 그려버리면 Y축을 저마다 따로 가져가니까 좀 더 보기 편한 상자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번엔 서브 플롯의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 그래프 그리는 기능을 살펴봤었잖아요. 그 모든 함수에 A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파라미터에다가 몇 번째 AX 영역에 그릴지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2행 2열짜리니까 0,0, 0,1, 1,0, 1,1 이렇게 4개가 생깁니다. 선 그래프는 0,0번째, 막대 그래프는 0,1, 파이 그래프는 여기, 그 다음에 산점도 그래프는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표시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영역별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각종 옵션 값들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코드가 엄청 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 코드를 부분 쪼개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요. 서브 플러스 영역의 옵션 지정하기. 예제 코드는 제가 블록을 주석으로 나눠놨어요. 일단 한글 폰트랑 그래프 크기 설정하고요. 전반적인 전체 영역을 먼저 잡을게요. 자, 준비된 코드를 부분별로 이제 갖다 붙여 놓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AX라고만 받으면 서브 플롯 이행 2열이니까 얘가 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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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 번호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리턴되는 이 AX 객체를 구조분해 하시면 돼요. 왜 우리 전에 이런 거 봤었거든요. A, B는 10, 20이다 라고 하면은 A에 10이 들어가고 B에 20이 들어가고 같은 겁니다. 다만 지금 여기는 리스트 대신에 튜플을 썼을 뿐이에요. 그때 괄호가 이렇게 와도 상관없었어요. 20 이렇게 와도 똑같이 A라는 변수 만들고 B라는 변수 만드는 거거든요. 괄호를 그냥 튜플로 바꿨을 뿐이에요. 2행 2열이니까 0,0, 0,1, 1,0, 1,1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각각 변수로 담은 거예요. 자, 전체 제목 잡아주고요. 제목의 글자 크기 36, 까만색. 그래프 간의 간격은 0.2에 0.3 정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맞는지 보려고 출력을 먼저 해볼게요. 자, 4개의 영역이 잡히고 제목이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각각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서 그리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주석으로 일단 이렇게 그래프의 블록을 잡아 놓을게요. 두 번째 영역은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아까 보셨던 그래프의 옵션을 좀 디테일하게 넣을 겁니다. 세 번째 영역은 파이 그래프.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프는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영역이니까 아까 객체 이름으로 AX1을 가지고 해야겠죠. 자, 선 그래프를 표시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플롯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래프 영역은 AX1번이다 라고 지정을 할게요. 자, 1번째 이렇게 선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서 뭔가 이제 꾸며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마다 색깔을 다르게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컬러라는 파라미터에 값들을 넣으세요. 지금 여기 설정하는 이 파라미터들은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표현하려고 파라미터를 막 이것저것 다 쓰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코딩 하시면서 필요 없는 파라미터는 그냥 명시 안 하시면 돼요. 자, 선 색깔이 바뀌었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에 대한 옵션은요, 이 AX1을 가지고 설정합니다. 배경 격자를 그린다거나 뭐 그런 옵션들은 이 영역 안에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배경 격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AX1.grid
그러면은 배경 격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좀 그룹별로 빨리빨리 갈게요. set ax1. title. set text. 그래프 제목 title. set 폰트 사이즈. 그래프의 제목 글자 크기 set 컬러 글자 컬러. 자, 그 다음에 x축과 y축의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밑에 연도, 여기에 교통사고 이렇게 표시되는 제목이에요. 만약에 필요 없는 게 있다라고 하면 파라미터 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플롯 객체를 사용해서 직접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 그래프 x축이나 y축에 내가 그 좌표값 말고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주고 싶을 때 plt.xtix 라고 하면서 파라미터로 좌표값 0, 1, 2, 3에 a, b, c, d 이렇게 넣어라. 명령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썼었죠. 그럼 좌표에다가 요 텍스트 이렇게 짝지어서 출력하라는 얘기인데 서브 플롯을 쓸 때는 함수 생김새가 좀 달라요. 자, 일단은 x축의 좌표 값을 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냥 클릭하면 여기가 0, 1, 2, 3, 4, 5 이렇게 쭉 알아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좌표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요. 교통사고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에서 최소값 그리고 교통사고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의 최대값을 뽑았어요. 이게 인덱스 번호가 될 거니까요. 자, 이걸 가지고 x축의 좌표를 설정해줘요. set xtix. 레인지 스타트부터 엔드 플러스 1까지 리스트로 만듭니다. 이게 x축의 좌표가 돼요. 그 좌표에 설정하고자 하는 그 텍스트를 걸어요. 이렇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려고 한 겁니다. xtix labels라는 함수로 출력할 텍스트 리스트를 걸어주시면 돼요.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xtix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파이썬이 알아서 출력할 때 이 x축의 간격을 지가 알아서 잡아버려요. 여기에 내가 연도별로 다 일일이 다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좌표값과 거기에 출력될 텍스트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y축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 x limit 시작값 교통사고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면은 연도값이에요. 그래서 미는 2008이 될 거고요. 맥스는 2015가 될 거예요. 이제 리스트 2008부터 2016까지 2016 전까지죠. 그 전까지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서 x축의 좌표로 잡아준 거고요. 그 좌표마다 출력되는 항목들을 실제 연도값 범위는 스타트에서 0.5 빼고 엔드에서 0.5 더한 다음에 y축 범위는 0부터 40만까지로 40만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정한 수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도값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출력이 되고요. 데이터의 최대 범위 4만까지 0부터 4만까지로 잡혔죠.
자, 두 번째 영역에는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AX2라는 영역에 넣을 거고요. 로테이션. 기본적으로 X축의 텍스트가 90도로 누워버렸었어요. 걔를 0도로 표시했고, 각 막대의 색깔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얘도 이제 AX2를 갖고 꾸며주시면 돼요. 앞에 코드랑 비슷하게 전개할 겁니다. 배경 격자 그려주고 제목 글자 크기, 색상. 그 다음에 X축의 좌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인덱스 값 갖다가 X축 좌표 잡아주고 거기에 출력할 레이블 걸어주고요. 이거 이렇게 연도값 출력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의 레이블. set X 레이블, Y 레이블. 자, 그럼 X축 이름 아까 인덱스 값으로 잡은 것들 나왔고요. X 레이블 월, Y 레이블 교통사고. 자, 다음 영역 파이 그래프입니다. 파이 그래프는 발생 건수만 갖고 할게요. AX 세 번째에다 낼 거고요. 레이블은 교통사고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연도, 오토 PCT,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텍스트 프롭스. 각각의 영역에 출력되는 텍스트인데요. 검은색의 글자 크기 12, 제목, 격자. 근데 이 격자는 파이 그래프인 경우는 출력해도 안 나와요. 그리고 X, Y축 레이블이 불필요하니까 지워버렸고요. 범주 표시했습니다. 자, B 박스2 앵커는 범주의 X, Y 좌표입니다. 자, 좌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프 영역이 요만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프 영역이 요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X축에 대해서 1.4라고 했으니까 1을 좀 벗어나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 수치값들은 한 번씩 바꿔가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제일 빨라요. 자, 1, 1이라고 하면은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오른쪽에 너무 답답하게 붙어 있어서 1.4라고 해서 좀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간격이 좀 벌어졌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AX 파라미터로 잡아주시고요. 산점도 그래프의 X축은 발생 건수, Y축은 부상자 수, 색깔, 그 다음에 마커는 X표, 레이블 잡아줬고요. 제목, 격자, X축, Y축, 레이블 정도 잡아줘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발생 건수하고 부상자 수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질수록 부상자 수는 대충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사무업 쪽에서는 산전도 그래프까지 쓰실 일이 아마 많지 않으실 텐데 만약에 통계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는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산전도 그래프 사실 얘밖에 안 쓰실 거예요. 그만큼 산전도 그래프가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서브 플롯의 두 번째인데요. 그래프가 X축은 공유하고요. Y축은 따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를 한 판에다 겹쳐 놓는 겁니다. 자, 일단은 X축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했어요. 0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Y축 데이터도 준비했어요. 얘도 0부터 10 전까지. 두 번째 Y축 데이터를 준비할게요. 두 번째 Y축 데이터는 0부터 5까지 0.5단입니다.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자, X축 0부터 9까지, Y축 0부터 9까지, 두 번째는 0부터 4.5까지입니다. 자, 그래프 기본 준비해줬고요. 서브 플롯 1행 1열 한 칸짜리죠. 근데 이 상태에서요, 이 서브 플롯 객체를 가지고 쌍둥이를 하나 만들어요. 트윈스. 그러면 AX1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AX2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요. X축은 공유하고 Y축은 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AX1의 플롯, 선그래프 X축과 Y축 첫 번째, 나머지는 적당히 꾸며줬고요. AX2의 X축과 Y축 두 번째,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래프가 한 개의 X축에 대해서 Y축을 각각 가져가는 그래프로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제 실전 시각화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엑셀로는 안 나와요. 제가 엑셀을 다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 없는데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2008년도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이제 개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한 그 안전기준이 계속 강화됐대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를 얼만큼 잘 보호할 수 있는가를 검사하는 기준이 계속 강화됐대요. 그게 실제로 교통사고 부상자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프에 대한 초기화했고요. 1행 1열짜리 그래프에 트윙스 해서 쌍둥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는 발생 건수를 선그래프로 그렸습니다. X라벨은 연도, Y라벨은 발생 건수예요. 그 다음에 X축 좌표 위에 텍스트를 뿌려볼게요. 안 그러면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X축의 연도를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도 괜찮을 텐데 지금 여기서 원한 거는 2005, 2006, 2007, 2008 이렇게 일일이 칸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통사고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아까 연도였어요. 연도값의 최소값을 뽑고요. 그 다음에 연도값의 최대값을 뽑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면 이제 연도값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이게 현재 이 그래프의 X축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 좌표에다가 실제로 이 값들을 고스란히 얹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강제로 여기 모든 수치값을 다 찍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set xtix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xtix에 출력할 레이블은 교통사고 인덱스 값.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상자 수를 출력하는데 두 번째 그래프에 그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래프와 x축을 공유하면서 y축만 따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22만 5천이 조금 안 될 때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발생 건수가 빨간색이네요. 여기네요. 자, 발생 건수가 21만 5천이 조금 안 되는 시점에서 뭐 증감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도 여기서 봐야죠. 교통사고니까요. 근데 부상자 수는 32만 5천부터예요. 만약에 이걸 Y축을 공유했으면은 부상자 수 같은 경우는 Y축을 공유해서 그렸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겹쳐요. Y축을 공유해버리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만 건에서 24만 건 내외였고요. 교통사고 한 번 날 때마다 부상자 수는 34만 명 안팎으로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Y축을 서로 다르게 잡았기 때문에 이쪽 범위랑 이쪽 범위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자, 어쨌건 봤더니 초반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보다 부상자 수가 훨씬 많았어요. 만약에 교통사고 한 건이 났는데 그 안에 4명이 타고 있으면 4명이 다 다쳤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이 격차가 교통사고 났을 때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격차가 점점점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법령에 따라서 자동차 회사들이 점점 그 안전장치에 좀 더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격차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법령이 시작된 지 1년 후쯤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보다 부상자 수가 적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비해서 파란색 부상자 수가 훨씬 적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하나도 안 다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 분석 사례를 이제 한번 마지막 예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시각화를 하는 게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이것보다 좋은 거 없다라는 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려봐야 불필요한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코드 양이 좀 많다라는 거. 근데 그 한 번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코드를 일종의 참고서 삼아서 필요할 때마다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저기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쓰세요. 저도 그래프 만드는 뭐 이런 코드는 하나도 다 못 외웁니다. 별로 외우고 싶지도 않고요. 저도 이제 이게 수업 교환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저한테 일종의 참고서 역할을 하기도 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계속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40분입니다. 요거 평상시랑 똑같은 실습 시간 하기에는 조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평소보다 10분만 더 연장해서요. 다음 교시 8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읽으실 분량이 좀 엄청 많긴 했죠. 근데 쓸만한 내용은 되게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 내용은요, 이제 시각화에서 다음 단계인 건데, 첫, 이거는 이제 분야마다 좀 활용 비중이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서 지도에다가 뭔가 풀릴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졸업 과제로 냈었던 거 주제가 그 코로나 전에 그 유식업체들의 매출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가 하고 코로나 이후에 유식업의 매출이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를 비교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골목 상권이 이동했다라는 걸 이제 주제로 이제 탐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도에 뭔가 풀릴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도 시각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폴리움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주피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위에서 뿌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도에다가 뭔가 뿌릴 때는 그 카카오맵이나 구글맵 같은 거는 파이썬으로는 건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웹페이지 안에 박히는 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카카오맵이나 구글맵을 쓰려면 진짜 웹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요. 주제가요. 근데 이제
폴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에서 다루기 좀 쉽게 되어 있는 패키지고요. 지도가 구글맵처럼 그렇게 이쁘거나 하진 않는데 주피터 안에서도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구글맵 같은 경우는 주피터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딱히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일단은 구글맵이 무료가 아니에요. 우리 오픈 API 연동했었잖아요. 그 연동 가능한 연동 키를 발급받으려면은 신용카드 정보를 넣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또 해외 카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네이버 지도도 유료화됐기 마찬가지고요. 다음 지도는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카카오맵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택지가 좀 줄죠. PIP 명령으로 폴리움이라는 거 가져오시면 되고요. 유해제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쓰진 않습니다. 리드 엑셀도 사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표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그 위경도 정보가 필요해요. 위경도 정보를 이제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제가 구글맵을 접속을 할게요. 자, 구글맵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 신촌 캠퍼스를 검색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주소를 복사하세요. 주소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넣으면은요, 이 안에 위도하고 경도가 숨겨져 있어요. 주소가 좀 복잡한데, 쭉 가다 보면은, 여기 뭐, 이 느낌표 3D, 이런 사이에 이제 37.557 하고 느낌표 전까지 요겁하고요. 그 다음에 4D 다음에 126점 느낌표 전까지. 이게 위도하고 경도예요. 요거를 이제 필요한 정보를 추리시면 됩니다. 자, 실습하실 때 위경도 일일이 타이핑하기 좀 귀찮으실 테니까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으로 하시고자 하시면 따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위경도 값은 제가 톡방에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위경도를 취했고요. 폴리움.map이라고 하면서 로케이션에다가 위도하고 경도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주세요. 리스트로 담아서요. 줌 스타트는요, 지도의 확대 비율이에요. 1부터 22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객체를 리턴받고 주피터에 출력하면요, 이거 꼭 꽤 코드 그럴싸합니다. 지도가 나옵니다. 실제 지도예요. 구글 맵보다는 조금 투박하긴 한데요, 이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실제 지도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 위경도가 강남 쪽으로 나오네요. 제가 예전 예제에서 값을 안 바꿨나 봐요. 자, 위경도를 바꿔서 다시 실행하면은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촌 근처가 나옵니다. 여기 창천 중고등학교가 여기 뒷문 쪽에 있는 거니까 대략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 어디쯤 되겠네요. 이 위경도 자체가 지금 이 건물 위경도예요.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위치에 뭔가 찍어야 되잖아요. 자, 폴리움.맵 해갖고 위경도 지정하고 줌 스타트해서 아까 객체 받았죠. 아까는 이거 출력하고 끝냈는데 폴리움.마커 지도 위에 올라가는 그 아이콘들을 마커라고 해요. 위도하고 경도 아이콘이 올라갈 위경도 잡아주시고 클릭했을 때 나올 팝업 메시지 아이콘은 폴리움 아이콘이라고 잡아주시면서 색상에다가 요 색깔 값 중에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커를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지도 객체에다가 마커를 add to 지도 이렇게 하시고서 출력을 하시면
지역이 나오고요. 클릭했을 때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 신촌이라고 뜹니다. 근데 얘가 지금 세로로 뜨잖아요. 이제 만약에 진짜 이걸 클릭했을 때 뭔가 그럴싸하게 보여줄 목적이시라면은 이 팝업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일단 사용자 지정 아이콘하고요. 팝업을 HTML 형식으로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위경도는 메가스터디 아카데미 썼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움.팝업이라고 하면서 HTML이라고 불리우는 웹페이지 작성 코드입니다. 폰트, 칼라 그린, 글자 색깔, 스타일,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이라는 건요. 절대 줄바꿈하지 말아라예요. B, 굵게입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잡아줬고요. HTML 팔스라는 부분에 fails 옵션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좀 더 만약에 HTML 구사가 가능하시다면은 좀 더 복잡하게 HTML을 구사하시면 돼요. 여기 요 주소는 제가 이전에 그 수업했던 데 정보네요. HTML이 만약에 다루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 크롤링 할 때도 HTML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은 아래 코드를 한번 써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위에 코드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아이콘 폴리움.피처.커스텀 아이콘이라고 하면서 이미지 파일에 경로를 주세요. 여기서는 제가 온라인에 미리 올려놓은 이미지고요. 아이콘 사이즈 가로 세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 상의 경로도 돼요. C 드라이브 밑에 어디 밑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마커를 위경도에다 뿌리고 팝업으로는 HTML 팝업, 아이콘은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커를 지도에 다시 추가했고요. 세이브라는 함수는요, 이 지도를 웹페이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웹페이지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완전한 웹페이지로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팝업을 밑에 코드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HTML을 좀 아신다는 전제 하에 준비한 건데, 클릭했을 때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학원이에요. 이거는 바꿨어야 되는데 여기는 적절한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원형 마커입니다. 폴리움.맵 해갖고 마찬가지로 지도를 생성하고요. 가운데에는 아까랑 똑같이 그냥 오렌지 색상의 아이콘을 찍었습니다. 폴리움.서클 마커. 중심에 대한 위경도를 잡아주고요. 보통 마커 찍는 데랑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라디우스. 범위 잡아주시고, 색깔. 그냥 칼라는 선색상이고요. 필 칼라는 면색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커 1과 마커 3를 모두 세 번째 지도에다 추가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미터 단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지도들입니다. 지도 똑같이 만드시는데 타일스에 스타멘 터너라는 값을 주시면은 지역에 대한 평면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논문을 준비하신다면 차라리 이런 지도가 나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타일스에다가 스타임 터레인이라고 주시면은 지형도가 나옵니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를 제가 10배로 지금 이걸 처리했는데 똑같이 17배로 지정하면은 이 지역의 지형도가 나오는 거죠. 높낮이 같은 걸 표현할 수 있는 형태예요. 구글맵은 이런 기능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를 표현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제로요. 어, 실제 이제 아까처럼 분석 예제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 전국, 전국의 초등학교가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지도 위에 뿌려보는 형태로 마지막 예제를 준비해놨습니다. 조금 이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분포를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어, 되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 원본 데이터는 제가 온라인에 올려놨고요. 그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위치 데이터를 1시간 전에 내려받은 겁니다.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는 한 3, 4년 된 데이터라서요. 1시간 전에 새로 받았고요. 그래서 데이터 날짜가 2023년 5월 10일자 기준입니다. 보통 이렇게 위치를 다루는 데이터를 보면요. 원 데이터 안에 위도하고 경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위도하고 경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지도 위에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엑셀 원본 파일을 보시면요. 0번째 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옵션도 같이 줄 겁니다. 제가 이 엑셀을 편집해서 올릴까 하다가 어, 그냥 생 원본을 그냥 올린 거예요. 자, 폴리온 가져왔고요. 데이터 프레임이랑 리드 엑셀 가져왔습니다. 자, 리드 엑셀 함수를 써서요. 확장자가 XLS입니다. 엑셀 좀 옛날 버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실 파라미터는 요거예요. 스킵 로우스. 0번째 행으로부터 몇 개를 건너뛸지에 대한 옵션이에요. 아까 위에 보면은 0번, 첫 번째 줄이 비어 있었잖아요. 한 줄을 건너뛰고 시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킵 로우스가 없으면 데이터가 좀 커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네, 온라인상의 데이터는 지금 떠 있는 거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너무 오래 걸리네요. 중단하고 네, 렉이 걸린 것 같으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껐다가 다시 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왔네요. 데이터를 이제 만약에 스킵로우스가 없으면은 여기 0번째에 있는 여기가 컬럼 제목으로 되기 때문에 언타이틀드 0, 언타이틀드 1, 언타이틀드 2 이런 식으로 컬럼 제목이 들어가요. 이거를 이제 스킵로우스 1 해갖고 첫 번째 줄 건너뛰고 여기가 이제 컬럼 제목이 되게끔 한 거죠. 데이터가 쭉 들어오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사용할 것만 추출할게요. 일단은 학교 이름하고요. 학교 급 구분. 지금 예시는 초등학교만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재지에 서울에 있는 것만 취할 거기 때문에 소재지에 대한 도로명 주소.
여기 소재지 도료명 주소하고 위도하고 경도값만 취할게요. 그래서 걔만 취해서 데이터를 좀 라이트하게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 이제 서울시의 초등학교만 추출할 건데, 초등학교만 추출하는 거는 학교급 구분이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 거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주소에서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like 현상을 씁니다. 일치하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퀄 두 개로 쿼리 함수에 거시면 돼요. 데이터 전 처리할 때 우리 쿼리 함수 봤었죠. 근데 소재지 도료명 주소에서 서울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를 취해야 돼요. 컬럼 이름점 str.contains 하고서 검색어 쓰시면 이 단어가 들어있는 데이터만 뽑아냅니다. 자, 그럼 이제 서울에 있는 것만 쭉 데이터가 추려졌죠. 주소만 봐도 벌써 좀 그렇죠. 자, 일단 이거 보면 서울에 총 605개의 초등학교가 있대요. 엄청 많네요. 자, 이건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서울을 빼고 그냥 초등학교만 할게요. 그럼 전국 초등학교 수가 나오겠죠? 전국 초등학교가 6,318개인데 그 중에 서울을 취했더니 605개. 전국 초등학교의 약 10% 정도가 서울에 있다네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제가 그 수업 예제 하면서 한번 해봤었는데 초등학교는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중학교는 좀 가운데로 쏠려요. 고등학교는 서울 빼곤 거의 전멸해다시피 해요. 실제로 심각하더라고요. 그거. 점점 더 심해지겠죠. 자, 지도는 아까 사용했었던 위경도를 썼고요. 지도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반복 돌면서 이 위도하고 경도에 대해서 마커를 일일이 찍어줄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605개의 행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갖고 반복 돌면서요. df2의 록은 행 우선 접근이었죠. 자, 인덱스가 11,963인 데이터의 학교명에 해당하는 거를 네임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인덱스의 위도하고 경도를 변수로 뽑았습니다. 이거를 폴리움한테 마커로 찍어요. 위도 경도 걸어주고 팝업은 학교 이름으로 걸고요. 이 마커를 지도에다 추가합니다. 혹시 몰라서 웹페이지로 저장돼 놨습니다. 결과 볼게요. 이렇게 서울에 있는, 근데 제가 데이터 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전국에 워낙 서울시에 여기저기 뽑혀 있어서 특정 지역에 더 많이 몰려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긴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는 함부로 전국 데이터를 다 뿌리긴 좀 부담이 커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지역별로 따로 이렇게 뽑아 놓으신 다음에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이게 딱 봐도 이제 서울 해당하는 거고요. 맞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위도하고 경도입니다. 그 위도하고 경도를 지도 위에 어떻게 뿌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지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QGIS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인데요. 지도를 가지고 표현하는 작업을 좀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얘도 내부적으로 파이썬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다루면은 예를 들면 이제 엑셀에서 한 칸 한 칸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을
좀 자동화 처리해서 할 수 있긴 한데, 이 QGIS라는 프로그램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통계의 범주는 벗어난 거고요. 도시공학 같은 좀 전문적인 분야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뭐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예제 한 20분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마무리 하실 것 같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평상시 종료하는 시간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전체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업 컨셉은요, 파이썬 기초부터 본격적으로 통계 들어가기 직전까지에 대해서 이제 다뤘어요. 이제 여기 이 이후부터는 가설 검정,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이런 진짜 통계학 전공하시는 분들만 다루시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부 방법은 별거 없어요. 통계학개론 대학교 교과서만 사신 다음에 그 목차대로 파이썬 키워드 넣어서 검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통계학 점들은 가설 검정부터 나오니까 파이썬 가설 검정 이런 식으로 통계학개론에 나오는 단원명 앞에다 파이썬만 붙여서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공부할지 모르시는 거지 공부하시는 방법은 이미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는 코드들은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내용을 전부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요.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패키지 깔고 뭐 하고 그리고 기껏 써봐야 판다스하고 넘파이를 벗어나진 않아요. 물론 가끔가다 다른 패키지들이 더 나올 때가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요 범주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조금 더 그 확장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밤늦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학원 내방도 하시고, 그 다음에 원격으로도 들으시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수업 영상은 기본적으로 한 달은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웬만하면 안 지우긴 하는데요.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수업이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립니다. 왜냐면 유튜브 보니까 수업 다 있네라고 하면 환불받고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한 달 안에 그 내용 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달 동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인사는 미리 드릴게요. 공식 종료는 9시 40분입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